테슬라가 출시하는 전기차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화물 반도체를 쓰고 있습니다. 원전 2개 짓는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 정도요? 네, 계속 매년 100%씩 성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 약간 최근에 네네.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에 대한 좀 의문을 갖게 하는 네네.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네네. 중국 국영 기업이죠. 네네. YMTC가 네. 삼성전자보다 빨리 네. 192단 낸드 플래시를 양산한다. 네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반도체 기술 격차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최소한 5년 이상 난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네네. 많이 따라온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고요. 네, 사실인데 이걸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느냐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중국이 뭐 시스템 반도체하고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뭐 이제 이걸 세 가지를 같이 뭔가 쫙 이제 전방위적으로 밀고 있잖아요. 이제 중국의 어떤 반도체 굴기가 이제 그건데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은 설계는 원래 잘해요. 이제 중국이 꽤 설계는 잘합니다. 예전에 그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설계하던 AP는 거의 뭐 글로벌 수준의 어떤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TSMC라는 파운드리 서비스를 끊어버리니까 이제 그 고성능 칩을 못 만들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은 설계는 우리나라보다 잘한다고 봐도 돼요. 거의 무방할 정도로 설계는 굉장히 잘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D램은 CXMT라는 데서 하고 있는데 D램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D램은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고 낸드 플래시는 그나마 좀 뭐 이렇게 기술 격차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온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공개한 192단짜리는 약간 어거지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낸드 플래시라는 거는 메모리 중에 싸니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야 돼요. 이제 그 데이터당 그 가격이 싸야지 쓰는 거거든요. D램은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싸야지 쓰는데 192단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192단 데이터 셀이 있고 보통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그 회로부가 있어요. 회로부가 있고 이제 회로부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데이터 셀이 커패시터가 있잖아요. 이제 데이터 셀을 수직으로 쌓는 건데 그럼 회로부하고 데이터 셀이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건데 만들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얘들은 회로부를 따로 만들고 데이터 셀을 따로 만들어서요. 두 개를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걸로 붙인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리콘 웨이퍼 기반으로,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를 두 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리콘 웨이퍼 가격이잖아요. 반도체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칩 하나를 만드는데 칩 두 개를 써야 되는 거죠.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거는 굉장히 비싼 공정이에요. 그거는 요즘에 뭐 어드밴스드 패키지라 그래서 뭐 칩넷이라든지 이런 쪽, 이번에 제노아가 나오는데 거기에 3D V캣이라는 게 있는데 SRAM하고 이제 프로세서를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건데 이거를 마이크로 펌프를 안 쓰고 그냥 그 메탈 라인끼리 서로 그냥 다이렉트로 붙인 거거든요. 네. 그거는 굉장히 고성능 뭐 슈퍼컴퓨터 AI용 칩에 쓰는 기술인데 이거를 메모리 중에서 가장 저렴한 낸드에 쓴다는 거는 사실은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죠. 네. 시장성이 안 나오는 건데 어쨌든 중국 정부가 돈 주니까 만든 거죠. 중국 정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예, 중국 정부가 계속 돈을 주니까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잖아요. 네, 많이 봤죠. 나는 그냥 미네랄 열심히 켰는데 저기는 무한 미네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이 막 선모전을 해도 얘는 계속 생산하니까 그 무한 미네랄을 누가 주냐? 그럼 중국 정부가 주는 거죠. 네,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SMIC도 7나노 생산했다고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 중국 그 1위 파운드리 업체인데 네. 그동안 14나노까지밖에 못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7나노 양산 스케줄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뜯어보면 쿼드러플 패턴인 가지고 한 건데 이게 도저히 단가가 안 나오는 단가인데 중국 정부가 돈 주니까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를 뭐 폄훼할 거냐, 뭐 또 다른 이야기죠. 뭐 LCD처럼 계속 뭐 중국 정부가 돈 줘서 시장을 망가뜨려가지고 이거를 경쟁자를 퇴출시키고 나중에 가격 올리면 되잖아요, 걔들.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약간 그거를 너무 이렇게 과대 평가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나라 메모리 산업의 위협은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네요. 뭐 사실 네. 하늘을 나른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네네. 그게 뭐 양산성은 사실 그렇죠. 비행기보다 비싼 거죠. 네, 제로다. 근데 그냥 만들었다. 네네. 그렇죠.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뭐 무시할 수 없는 게 중국 네. 정부가 계속해서
네. 무한 그런 돈을 그렇죠. 지원해주면은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약간 좀 균형을 맞춰서 그렇죠. 보실 필요는 네.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그 삼성전자가 GAA 기반 3나노 반도체 네네.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율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산업부 쪽에서 네네. 와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설레발을 안 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네네. 이제 그렇죠. 아 이게 괜찮다라고 네네. 이제 검증이 됐으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그 삼성전자 밸류체인 중에서 함께 좀 주목할 만한 네. 그런 주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뭐 3나노 GAA가 되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솔브레인이라는 업체가 이게 낸드 플래시 공정인데요. 이 3D 그 3나노 GAA 같은 경우도 실리콘하고 실리콘 게르마늄을 층층이 쌓아서 선택적으로 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기존 드라이 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에찬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솔브레인이 이제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솔 케미칼 이제 그 고순도 과산화수소를 가지고 또 이 습식으로 쓰면 이 파티클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또 씻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또 쓸 수 있고 그리고 거기 또 ALD 쪽은 또 원익 IPS가 삼성하고 붙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도 좀 기대감을 뭐 가져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검사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혹시나 파크 시스템즈에 원자 현미경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건 좀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확정적인 거는 솔브레인하고 한솔 케미칼은 무조건 쓸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데 원익 IPS하고 이제 뭐 파크 시스템즈 이런 회사들은 조금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 그럼 식각 관련 뭐 그런 소재를 만드는 네, 그런 쪽에서 과산화수소라는 게 이제 네. 보통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세정으로 많이 씁니다. 세정으로 많이 쓰고 그리고 에찬트, 그러니까 식각액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또 기본적으로 많이 써요. 불산하고 과산화수소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배합해서 여러 가지 그 세정액들이나 식각액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들어가는 게 이제 불산하고 네, 뭐 과산화수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게 네. 식각보다는 이제 건식 네네. 쪽이 그러니까 그 식각 습식 식각보다 네네. 건식 식각이 네. 사용이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럼? 원래는 그 습식 식각이라는 거는 반도체가 초창기 때 나왔을 때는 습식 식각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는 습식을 많이 쓰다가 이게 나노 단위로 오면서 건식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식각하는 게 이제 건식인데요. 건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3나노 GAA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원래 건식으로 해야 되는데 건식을 수직으로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옆으로. 그러니까 밑에 깔아놓고 하면 되는데 네. 얘는 3차원 구조물이다 보니까 그쵸. 그 막대기가 이렇게 뭔가 박혀 있는 거잖아요, 모양이. 네. 막대기를 만들어서 박을 수가 없고 이거를 그 층을 해서 찰흙 비듯이 이렇게 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에찬트를 가지고 깎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특이하게 그 3나노 구조는 이제 그 트랜지스터 구조는 습식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네. 거기만 특이한 거예요. 네. 또 그 외에 대부분은 아주 하이엔드 쪽 식각은 대부분 드라이 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약간 특이하게 이쪽 네네. GAA 구조에서만 네네. 습식이 적용이 됐다. 맞습니다. 대세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쓰는 거나 이제 어떤 기술 흐름은 건식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여기는 아주 특화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이제 궁금해가지고 네네. 좀 어려운 부분을 좀 여쭤봤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애플이 내년 네. 초에 XR 기기를 출시한다 이런 기사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국내 밸류체인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회사는 LG 쪽입니다. 네, LG 이노텍이 카메라 쪽을 할 거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아마 거기 그 마이크로 LED, 마이크로 OLED 쪽에 관련된 이제 공정을 일부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메인은 TSMC가 할 것 같아요. 네. TSMC가 반도체 회사인데 디스플레이를 한다는 게 좀 이제 의아할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이제 반도체도 하겠죠. 뭐 M1 같은 뭐 칩이나 뭐 A 바이오닉이 들어가든 이제 그거는 파운드리 TSMC에서 할 거고 이게 해상도가 너무 높아요. 눈앞에 붙여서 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쪽 해상도를 하려면 뒤에 TFT라고 그러죠. 방막 트랜지스터를 실리콘을 써야 됩니다. 반도체로 해야 돼요. 기존에 이런 유리 가지고 하면 네. 그 픽셀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TSMC 실리콘 그 TFT를 아마 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카메라를 하는 뭐 LG 이노텍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수혜를 보는데 그래도 뭐 그런 회사들이 그런 수혜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기 너무 그죠? 너무 하니까 네. 결국 이제 그런 쪽에서 약간 그 트리클 다운에서 보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는 한미 반도체. 네, 한미 반도체가 이제 거기 관련된 가공 장비들, 그죠? 뭐 VR용이냐, 뭐 메타 그라인드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한미 반도체는 이제 그 안경테 같은데 칩을 막 많이 넣으니까 두께를 얇게 갈아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오 테크닉스는 레이저 장비를 하잖아요. 이제 거기 PCB 같은 것들이 이제 모양이 뭐
칩이 예전에는 딱 네모나게 나오는데 이제는 뭐 동그랗게 나올 수도 있고 옆으로 널쩍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맞춰서 다 가공해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칩끼리 또 서로 간섭이 일어나면 EMI 차폐를 해줘야 되죠. 그것도 이제 한미 반도체가 할 거고요. 이제 그리고 뭐 카메라 쪽에 검사 장비는 이제 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회사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업체들이 뭐 검사 장비 할 거고 네. 그런 뭐 그리고 이제 뭐 PCB 쪽 뭐 이런 쪽이나 이제 이런 가공은 또 LG 이노텍이 또 플립칩 BGA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이 전장 애플 카든 애플 VR이든 일부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XR 기기 출시한다라고 해서 이게 네. 뭐 스마트폰처럼 단기간에 많이 팔리는 그런 네네, 부분은 맞습니다. 아니어서 네네. 약간 좀 그런 신성장 산업에 맞아요. 첫 발을 내딛었다는 차원에서 그렇죠. 멀티프를 약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네네. 요인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좀 그 작은 회사 중에 수혜를 좀 그래도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회사는 우주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커넥터를 하거든요. 네. 이제 커넥터를 하는데 이게 그 지금 휴대폰, 그 스마트폰 주사율 같은 경우 60Hz예요. 그런데 이제 프로 맥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는 이제 120Hz 주사율을 이제 쓰는데 이제 VR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185Hz 정도 굉장히 고주사율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 커넥터를 굉장히 작고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쪽을 잘하는 회사가 이제 우주 일렉트로닉스. 이 회사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통해서 애플에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좀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주 일렉트로닉스가 그 애플 밸류체인이라는 걸 네네. 처음 들었네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니까. 아.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런 커넥터들을 붙여서 애플에 납품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그 어떤 품질 테스트는 다 애플이 직접 합니다. 네, 직접 하고 뭐 그렇게 뭐 진행된다고 봐야죠. 혹시 그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수혜를 네네. 입을 수 있을지 잘 네네. 지켜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대표님 채널에서 네, 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4년간 매년 100%씩 성장하는 네네. 반도체가 있다. 네. 상당히 솔깃한데 네. 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물 반도체입니다. 화물 반도체. 네, 화물 반도체라 그러면 우리 그 질화 갈륨이죠. 겐하고 그리고 SiC, 실리콘 카바이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기존에는 다 실리콘 웨이퍼, 규소 기반으로 다 만드는데 이제는 이제 굉장히 전압이 높거나 열이 많이 발생하는 쪽 반도체들은 이제 그런 화물 반도체 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은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수요를 뭔가 견인하는 거는 전기차죠. 네. 전기차 쪽에 굉장히 대전류가 흐르잖아요. 네. 그리고 고전압이 흐르고 배터리 셀이 크잖아요. 엄청 그 팩 자체가 정말 그죠?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전류 규모 하이 볼티지이기 때문에 이게 실리콘 그 PMIC 가지고 하면 이게 잘못 타버려요. 정말 금방 타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내구성 좋은 걸로 이제 뭐 화물 반도체를 만들면 좋은 게 내구성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인버터나 컨버터들이 보통 이제 우리 그 밑에 스케이트보드 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네. 전기차 보면 그 전기차 뭐 삼성 저기 현대차의 GMP 같은 EGMP 같은 EGMP 경우도 뭐 스케이트보드 그죠 모델이라고 밑에 하죠. 스케이트보드에다가 위에 딱 올리는 거잖아요. 네. 보통 스케이트보드에 보면 배터리가 있고 이제 바퀴 달려 있고 거기에 인버터하고 컨버터가 많이 달립니다. 예, 전기라는 거는 직류 교류를 전환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손실이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회로가 커져야 되는데 화물 반도체를 쓰면 이거를 크기를 한 5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전환되는 손실을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전체 전기 손실은 70% 정도를 줄일 수 있는데 전기 사용 효율은 한 10%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 같은 데서 지금 그 화물 반도체 SiC 기반으로 그 인버터를 적용해서 크기를 많이 줄였고요. 전체 출시되던 전기차의 한 3분의 1 정도 테슬라가 출시하는 전기차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화물 반도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같은 업체들은 하이브리드 카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크게 줄이고 전기 소모도 굉장히 많이 이제 세이브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커질 만한 시장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은 대부분 전기 생산하면 ESS라는 데다가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다가 다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관을 하면 또 뭔가 또 어디서 옮겨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뭔가 전환되면서 손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화물 반도체로 이제 바꾸면 굉장히 손실률을 줄일 수 있고 실제로 스마트 그리드를 우리나라 전체 전기망에서 이거를 기존의 그 실리콘 반도체 기반에서 화물 반도체로 바꾸면 한 원전 2개 짓는 이상 효과를 낼 수 있다. 그 정도요? 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계속 매년 100%씩 성장하는 거죠. 향후 3년, 4년 동안. 네. 이게 사실 자동차 시장도 상당히 큰 시장이고 네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시장도 상당히 큰 네네. 시장인데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이쪽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성장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겠네요. 그렇죠. 기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구에너지 인프라에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교체 수요가 있다는 거죠. 기존의 이제 발전 인프라에서. 그러네요, 진짜. 네네. 대체 수요도 발생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을 네.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해외에서 네. 잘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글로벌 업체가 잘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독일의 인피니언이라고 세계 1위 자동차 업체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질화 갈륨 기반으로 기존에 라이다 자동차에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라이다를 실리콘 기반으로 지금 많이 쓰는데 요거를 그 질화 갈륨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제 전용 팹 투자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크리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크리는 네. 이제 LED 쪽 이제 주로 하던 업체였는데 크리가 이제는 LED 쪽은 거의 접고 지금 이제 울프 스피드라는 회사로 이름 바꿔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뭐 그런 글로벌 업체들이 주로 IDM 업체들이 많이 해요. 종합 반도체 업체들. 종합 반도체 업체들이 좀 많이 하고 있고 전문 업체는 뭐 울프 스피드 같은 업체들이 이제 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이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좀 기술은 조금 이제 뒤처지긴 하는데 SK 실트론이 이제 비상장이긴 한데요. 네. 네, 비상장이긴 한데 듀폰에 그거를 이제 그 화물 반도체 그 사업부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고 SK그룹이 또 예스티라는 회사의 자회사 예스파워 테크닉스라는 회사가 거기 이제 그 화물 반도체 기반 모스펫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지분을 인수해서 이제 거의 많이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국내 통신 장비 쪽에 RFHIC라는 업체가 거기는 뭐 IC는 아니에요. 디스크리트라고 해서 단일 소자긴 한데 네. 그게 이제 거기 이제 그 질화 갈륨 쪽 기술이 있는데 그런 쪽도 이제 좀 확장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지금 LX 세미콘 이런 회사들도 이제 화물 반도체 쪽에 이제 설계. 근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비중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DB 하이텍도 이제 화물 반도체 파운드리 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회사들은 이제 화물 반도체 원재료 이런 것들 이제 하려고 열심히 또 투자하고 있고요. 아직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개화한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뭐 글로벌 그 플레이어들은 다 8인치 팹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6인치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이게 생산성 게임에서 이게 게임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계속 해야죠. 네. 그렇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물론 뭐 아직까지 의미 있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 네네. 그런 기업은 없지만 그렇죠. 사실 또 이쪽 시장이 커지고 그 다음에 그 뭐 해외 기업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네네. 인피니어라든지 울프스피드 그런 그렇죠. 쪽에서 뭔가 긍정적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국내 그런 관련주들도 또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요. 수요 업체가 있잖아요. 네네. 현대 기아차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발전 업체들이 있고 그쵸. 그리고 SK가 또 이제 그런 쪽을 또 잘 하니까 SK 그룹 차원에서도 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배터리하고 또 엮어서 같이 팔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런 국내 또 2차 전지 쪽 셀 쪽이 워낙 잘 돼 있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회는 있습니다. 네. 테마로 끓는 건 확실히 아니다.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네. 기업들 실제로 이제 뭐 실체가 있어지는지 숫자가 잘 찍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